안녕하세요. 전문가 영업을 지향하고 배우는 채널 전문가 영업TV입니다. 오늘은 고객 DB는 어떻게 구축하는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누구와 통화를 할 것인가? 대표이사에서부터 담당자까지 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곳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조직 내의 어떤 담당자와 1시간 동안을 열심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미팅 약속을 잡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과연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어떤 영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특정한 기업에 전화를 해서 콜드 콜링을 시도할 경우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대상들을 목표로 삼아서 접촉을 시도하시나요? 네, 뭐 여러분들 각자 접촉하는 대상들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담당자, 또 어떤 분들은 중간 관리자, 또 어떤 분들은 간부들이나 임원, 또 어떤 분들은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아마 접촉 범위가 다 각양각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처음부터 대표이사를 접촉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금 이 시간부로 저의 방송을 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네, 대표이사를 처음부터 접촉하려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업가 마인드가 철두철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고객을 컨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솔루션의 가치의 크기가 충분히 대표이사에게 컨택할 만하다라고 자신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각 조직 내에 내가 접촉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주는 결국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상품과 솔루션의 가치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세일즈맨의 영업력이라는 것이 항상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오랜 세월 해당 분야에서 영업활동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세일즈의 어떤 가치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현재 제안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혹은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세일즈 리더십과 분명한 전문성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 키맨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제 직급과는 상관없이 뒤에서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는 따로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에 되는 분이 회사 조직 내에 어떠한 직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 바지사장이라 해서 이름만 대표이지 실제 권한은 임원들이나 다른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 결정을 진행하는 조직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특정한 타겟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표이사를 또 컨택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 또 다양한 부서, 다양한 담당자들을 입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콜드콜링, 그러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에는 궁극적으로 콜드콜링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컨택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만 처음부터 대표이사를 만난다는 것이 아주 적은 규모의 기업이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각 접근 대상별로 그 특성들을 이해하고 점진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촉 대상자들을 크게
4개의 그룹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원에서 대리 직급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상품으로 말하면 보통 기능적인 측면에 쏠려 있습니다. 일의 어떤 진행이라든지 성사 여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죠. 주로 윗사람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들에게 어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어떤 솔루션의 진행 여부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조직 내에 넓은 정보들을 많이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보원으로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중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조직 내에서 팀장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많죠. 이들의 주된 특성으로는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는 것, 즉 특성 비교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책임지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정권은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일의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과 소통을 할 때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부서장을 포함한 간부 임원진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조직 내에서 부장 혹은 초급 임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겠는데요.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조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검증된 솔루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믿을 만한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표이사 접촉이 어렵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접촉을 시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룹은요, 바로 대망의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이 대표이사들은 주된 관심사가 당연히 자기 회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다 미래지향적인 가치 발굴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얼마만큼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의 여부가 세일즈 성패의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뭐 SNS도 안 하고 또 신조어도 잘 모르니까 옛날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들만큼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유행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도 드물다고 보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표이사들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제안에 꼭 포함되어야 할 3가지 조건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 회사의 고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납품하는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이 제품이 그 제품을 쓰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그들에게 가치 있게 전달이 될 수 있다면 대표이사들은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들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때 이들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콜드콜링이라고 하는 교육 콘텐츠가 영업 조직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여주고 지속 가능한 영업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업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표이사들은 분명 움직일 거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특별한 제안이 지속 가능한 인당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회사의 건강하고 건전한 방향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들은 즉시 움직일 거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여기에는 하나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세일즈맨이 제안하는 가치 있는 솔루션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공식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제안이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예상치 않았던 어마어마한 연간 파트너십을 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제안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적고 미미하다면 어쩌면 그 실망감에 여러분들은 다시는 그 회사에 발을 못 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비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업력의 사이즈가 대상의 범주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인 세일즈 퍼포먼스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이죠. 정리를 하면 이 B2B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접촉하고자 하는 대상은 대표이사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를 바로 접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접촉 대상 범위를 정해놓고 또 그 범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우리는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또 입체적으로 대상자 접촉을 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다음 시간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대표이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약간의 전략과 전술이 좀 필요한데요. 큰 노력을 들이진 않지만 굉장히 그 유효한 전략과 전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표이사를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결국은 가치 있는 솔루션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솔루션 사이즈를 키우고 그 가치를 더욱더 키워가는데 더욱더 경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접촉 대상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시간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세일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모든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